미국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투자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 정광우의 맥모닝 시작합니다. 86번과 정광우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파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청문회 발언 여파가 한 이틀 정도 시장에 좀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강경한 매파 발언을 쏟아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이토록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그 케이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지난 2월 초에 있었던 FOMC 회의 이후에 나온 데이터들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이다인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나왔던 주요 데이터를 본다면은 고용 쪽에서 이제 그 월간 고용 순증이 크게 이제 50만 명 이상 데이터도 나왔었고요. 예. 그 다음에 구인이라든지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도 다 예상 대비해서 높게 나왔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서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까지도 다 예상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또 이런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추가적으로는 미국의 소매 판매도 그렇죠. 이제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제 수요가 견인하는 그러한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도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우려가 나오다 보니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연준이 향후에 점도표가 되었든 아니면은 금리를 실제로 인상해서 가져가는 기간을 길게 가든 좀 더 높여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근데 파월 의장이 이번 의회에 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다. 이런 그렇죠.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자막으로 좀 나갔습니다만 매파 일변도의 발언을 좀 쏟아낸 것처럼 느껴지는 파월 의장의 청문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들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리 경제 지표에 의존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면은 3월 FOMC 거의 빅스텝 각오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청문회였기 때문에 지금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빅스텝 가능성이 70% 가까이 올라왔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대표님도 혹시 빅스텝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확률이 간밤엔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80% 가까이로 80%까지 갔군요. 예. 70% 후반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다만 이제 파월 의장도 아직까지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쵸. 그다음에 데이터에 따라서 하겠다인데 데이터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금요일에 나오게 될 그 이제 월간 고용 보고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나오게 될 소비자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또 결정이 바뀔지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좀 지난달에 나왔던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게 이례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거가 되고 나면 좀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데이터 대비해서는 좀 내려오는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50bp 인상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여러 가지 조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빅스텝이냐도 중요하지만 점도표가 어디까지 갈 거냐, 경제 전망이 어디까지 바뀔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그 부분이 시장에서 우리가 선반영되어 있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연준의 간밤에 나왔었던 이틀 동안 나왔던 파월의 매파성이라는 게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해질 텐데 지금 이제 최종 금리에 대해 가지고 채권 선물 시장이 반영을 하는 가격 자체가 5.75에서 6%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것이 최종 금리 수준이 지난 12월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몇 해도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당시가 5에서 5.25인데 이미 5.75에서 6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오게 될 3월 FOMC 회의에서 5.75에서 6까지로 크게 상승을 시켜도 지금 아마 채권 가격에서는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 네. 채권 시장은 반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그러시면 좀 궁금하실 만한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식시장이 받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그런 일들은 왜 발생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그래서 금리가 얼마까지 갈 것이냐에도 영향을 받지만 예. 경기에 대한 침체가 올 것이냐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는데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서는 최근의 데이터들이 좀 침체의 우려를 덜어낼 수 있을 만한 데이터들이 계속 좀 나오다 보니까 예, 예. 주식시장은 또 그런 영향은 조금 적게 받기 시작을 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빅스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에 지금 우리가 조금 매몰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금리의 상단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시장의 영향력은 어떻게 발휘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더욱더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궁금한 포인트인데 이게 사실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이 계속 데이터베이스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밤에 ADP 고용 보고서 발표된 거 보면 또 조금 불안하거든요. 예. 고용이랑 물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지금 ADP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 양면을 다 보여줍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절대적으로 고용이 증가한 수치 자체는 예상치보다 좀 잘 나왔는데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지난달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상 대비해서 월간 고용 순증은 적었었어요. 그런데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건 그래서 문제죠. 네, 예.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좋은 것이냐, 예. 나쁜 것이냐 그랬는데 이번엔 반대로 월간 고용 순증은 예상보다 높았는데 근데 이제 임금 상승률은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지금 고용 시장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직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봐가지고서 이제 임금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네.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실제로 이제 ADP 측에서도 레포트를 낼 때 분석을 해놓은 게 고용 순증은 잘 나오는데 근데 반대로 지금 표시가 나오는 게 임금 상승률은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비슷한 걸로 지금 간밤에 나왔었던 구인이직 보고서에서도 네. 좀 비슷한 게 보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뜨거울 때 비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ADP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인 데이터도 그 전월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뭐 좀 과거에 높았던 거에 비해서 내려왔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높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들어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제 퀴트 레이시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직률이라고 우리가 네. 퇴사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회사율. 예. 네, 그 퇴사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고용 시장이 점점 냉각되어 가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네, 자진 퇴사율이 높다라는 거는 내가 새로운 일자리를 더 좋은 조건으로 가기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에서 지금 뭐 헤드라인 숫자는 그렇지가 않을 수 있는데 예. 이제 뒤에서는 일단 냉각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는 만약에 고용 데이터가 간밤에 굉장히 강했다라고 여겨졌다면 예. 사실 주가가 그렇게 지금같이 반응은 안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럴 수도 생각도 있겠네요. 들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이면들을 지금 시장 참여자들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ADP 민간고용 보고서가 정말로 크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 전환하지 않았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우리가 고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고용이 계속 화랑을 보이면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건데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물가에는 또다시 우리가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이런 이면을 보고 계신다는 게 대표님의 판단이고요. 그런데 또 조금 불안한 얘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달러의 강세가 요즘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조금 안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연준의 정책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갈 때는, 그러니까는 저는 이게 0.75씩 계속 금리를 인상해 나갈 때에는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환 시장에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지금은 이제 최종 금리를 찾아 나가는 어쨌든 긴축의 그 보폭 자체는 줄어드는 단계로 가는 것이거든요. 뭐 우리가 0.25냐, 0.5냐, 최종 금리 찾아가는 것도 지금에서 뭐 얼마나 높으냐가 이게 폭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각국의 사정에 맞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숨통이 좀 트여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간밤에 저는 주목을 했던 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간밤에 이제 금리 결정 회의가 있었는데 예. 예상대로 동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만 동결을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드디어 우리하고 같은 결정을 내리는 주요 중앙은행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을 보고서도 동결을 한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예상 대비 좀 낮게 나오면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보기에는 본인들의 사정에 맞는 정책이다라는 것이죠. 향후에도 지금 같은 데이터가 나오면은 계속 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호주의 경우에는 하루 전날에 통화정책 회의를 열었는데 이제 그 인상을 한 해 하기는 했지만은 0.25% 인상을 하긴 했지만은 향후의 데이터를 보고서는 동결할 수도 있다라고 역시나 또 동결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중앙은행장의 코멘트가 역시나 또 좀 늦게 좀 시간이 지나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을 보고 나서 열렸는데 그렇지만은 의견이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봐가지고서는 지금은 우리가 단계가 넘어갔다라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각국이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게 용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작년 우리가 하반기에 봤었던 긴축에 따라 달러가 움직이는 그 강도는 지금 많이 약해질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2년물이 5%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만약에 작년 이맘때 혹은 작년 중순에 이렇게 벌어진 상황이었으면 정말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해야겠지만 이제는 금리 인상의 거의 끝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대표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지표가 하나 있어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소비주들, 유통주들의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재고 정상화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미국의 1월 도매 재고도 2020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늘어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재고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는 실적이 많이 나쁩니다. 그러니까는 소매업체가 일단 과잉 재고 문제를 겪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좀 소비가 둔화되어 갈 때 나타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네. 되면 도매업체도 불황에 빠지고 여기에 납품하는 생산업체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중간재를 만드는 업체들,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 실적까지도 연달아서 나빠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도 과잉 재고 문제를 해소를 하고 나면 그러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경제가 이제 회복 국면에 들어가는 그렇겠죠. 시기가 네. 올 거고 그때는 재고를 쌓는다는 표현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면은 반대가 일어나는 것이죠. 중간재 기업까지도 모두 다 생산을 활발히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면서 다음에 있을 좋은 국면에 대한 대비, 그것이 재고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 대비가 일단 소매업체부터는 끝이 난 것 같다.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리를 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중요합니다. 빅스텝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 더 시계를 꺼내보면 경기 그리고 또 기업 실적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포인트들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표님께서 꼭 잊지 않도록 짚어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포인트들 잘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정광우의 맥모닝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